네, 여러분 참 가히 언론 전쟁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번에 삼성 엘리어트와의 분쟁에서 국내 언론과 외국 언론, 특히 월스트리트저널과 FT가 한 편이 되고 이제 국내 언론들이 다른 편이 되어서 또는 국내 언론에서는 또 사실은 이 좌익 진영의 언론들이 오히려 엘리어트와 한 편이 되고 하는 이런 그 언론들의 전쟁도 참 재미있고 볼만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런 이슈들이 계속 이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도 뭐 미국 내 찬반이 뭐 그야말로 뭐 천조각이 찢어지듯이 찢어져 있고요. 그리스에 대해서 뭐 구제금융에 대해서 일본에 또 각종 그 자위대법 안보법을 둘러싸고 또 일본 내 지금 또 아주 언론들의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는 우리가 좀 해놓으면 상당히 그 이 전 세계 언론을 판독하고 정치 지형을 읽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허은순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나왔습니다. 삼성 엘리어트, 어드더스 엘리어트가 패배하고 난 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나 한국에 대해서 아주 뭐 막 분풀이를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코리아 배싱이죠. 우선 오늘 월지 제가 요 들고 왔습니다. 예. 한번 비춰주실래요? 여기 한번 월스트리트저널 오늘 제목입니다. 코리아의 삼성 워터쉐드네요. 그렇죠. 예. 한국의 삼성이 말하자면 분수령에 채했다. 뭐 거창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용을 보면은 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 그 주주 이제 엘리어트는 자기가 굉장히 소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소수가 아니죠. 소액 주주다. 예. 어쨌든 그 소액 주주에 대한 졌는데 그 국제적으로 관행이 어떻고 지금 뭐 거창하게 썼는데 이 사설은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을 비판하긴 해야겠는데 실체는 굉장히 크고 자기는 안에 내용도 썼지만 세계 IT 업체의 두 번째 큰 기업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새로운 시련에 들었다 뭐 이런 식이군요. 예, 그러면서 새로운 금정 말하자면 시련 금정에 이제 채졌다. 그러면서 한국 재벌까지 싸잡아 비판하고 그러는데 이 사설은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불만이 많아요. 예, 불만이 많은데 저는 이런 겁니다. 패자의 넋두리.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을 노골적으로 막 공격하고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움. 그러나 그대로 있기에는 뭔가 자기네들 주장의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고. 아니에요.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오히려 더 많이 노출돼 있고. 그런데 여기 주장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그러고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의 지사에 나와 있는 애들이나 파이낸셜 타임즈 한국 기사 나와 있는 애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표하는 미국이나 영국은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고 한국의 정권법제는 중국처럼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데 전혀 현실과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어떤 건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렇다고 하면서 요구를 했다가 또 어떤 부분은 또 하여튼 한국 특유의 정치 제도를 막 공격했다가 또 뭐 하여튼 뭐 아주 크로니즘 해가지고 패거리 아주 고약한 어떤 그런 사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월지가 이게 처음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또 황당하게도 반유태주의 정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사설까지 썼습니다. 반유태주의 정서 때문에 엘리어트를 공격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죠.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월지 자체가 말 그대로 월스트리트에서 기반을 뒀고 주요 고객이랄까 뭐 광고주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의식은 했을 수도 있는데 좀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좀 과하게 보호한달까요? 총대를 맸달까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반유태주의니 친유태주의니 할 것도 없고 그냥 프렌드리하고 지내놓고 잘 참 가치대 국제사회 반유태주의 없어요. 예,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에 따라 우리 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나오더니 이렇게 이제 또 월지를 공격하고 나와서 앞으로 이걸로 끝나지 저는 않다고 봅니다. 또 어떻게 해서 삼성에서 묘하게 일방적인 공격을 또 하지 않을 겁니다. 또 그동안 보면 코리아 배싱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사실은 이 월지뿐만 아니라 FT도 그렇고요. 이번에 그리스 FT는 어땠습니까? 삼성에 대해서. FT도 그저 보니까 뭐 글로벌 스탠다드. 뭐 공격하기 좋은데 이렇게 사설로 막 쓰고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월지가 더 처음부터 좀 감정적이고 지엽적인 가지고 해왔는데 FT는 또 다른 데서 또 몇 건에 보면은 또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얘기 나온 게 그렉시트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완전히 여기에서는 또 월지와 FT가 아주 뭐랄까 극명하게 될 텐데 제가 그 점에 사설 한두 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글자가 작아서 비춰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비춰보실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This offer by the 7월 Greek- 11일 7월 10일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가 국민 투표로 이제 그걸 부결한 뒤에 다시 860억 유로 규모로 협상을 다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당초보다 거기 그리스가 제안을 내자 이 FT가 사설 제목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의 이렇게 이 제안은 그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리고 부제로는 더 이렇게 썼습니다. 치프러스는 완전히 굴복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론자들은 관용을 베풀어라. 무조건 받으라고 일방적으로 쓴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요거는 내용은 뭐 그런 거고요. 여기 앞서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도 FT 한번 제목 비춰보실까요? 사슬입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예. 게. The deal that is costly both 그렇습니다. for 요거는 이제 Greece and- 그래서 대충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요게 아까 먼저 보여드린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유로고, 거예요? 예, 그게 7월 11일자고 요거는 7월 14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안이 대충 받아들일 때 제목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이 딜은 이 딜은 양쪽 그리스와 유럽 모두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코스트리 한 거다. 그러면서 부제는 또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독일의 터프한 텀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터프한 강경한 조건이 예, 터프한 조건 때문에 그리스인들에게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정주의적인 입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월지는 어땠냐? 전혀 달랐죠. 월지는 또 이렇습니다. 월지는 제가 이거 많아서 우선 제목만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크게 대충 붙여드릴게요. 이 보시면 이제 유럽 파일스 프레시 그리스에 대해서 유럽이 점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채권단의 시각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또 그 다음에 신문 나온 제목은 이제 비슷합니다. 타임 런즈 숏. 그리스의 구제에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저 말하자면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썼는데 예. 사실 사설 같은 데 가서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 뭐 굉장히 예,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소개는 못 드리겠는데 이제 그런 식이고요. 여기도 채권단 이것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또 굉장히 겁을 줍니다. 불편하다. 이 그리스 이 딜이 불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채권단 입장을 아주 말하자면 스트레이트라는 거는 이제 그래도 공정을 더 표방하는 그건데 이렇게 나가는 식이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결국 그리스의 협상은 왔는데 여기도 예. 보면요. 뭐 결국 그렇습니다. 마지막 조항은 결국 이제 다가오는 말하자면 에센스 아테네가 다가오는 조건들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렸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나머지 잘해라. 예, 이래 됐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고 이제 굉장히 치프라스가 어려운 그걸 봐야겠다. 그래서 월지와 FT를 보면 보도 그게 굉장히 대조적인데 예.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지고 싶은 건 재밌는 게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일부러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요 밑에까지 화면 나오게 글자 작아서 보이겠나? 예. 예. 자 FT는 아까 지금 제가 한 소설 제가 여기 이제 우리 제가 예. 개명을 한 거고요. 월지는 대체로 압력인데 저 아래 좀 비춰보세요. FT도요 저렇게 그리스 지원하라 예. 구제금융 조라하는데 푸에트리코 재건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푸에트리코 사태에서는 또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왜냐 오바마 정부가 푸에트리코에 대해서 그렇게 구제금융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메모를 제가 아까 가져왔는데 하여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원칙이 과연 뭐냐? FT 같은 오래된 그래도 신망 있는 신문도 월지 같은 것도 결국은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굉장히 진영 논리가 있어요. 예, 진영 좋게 보면 진영 논리고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지. 예.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이번에 사실 삼성 엘리어트 사태의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오히려 객관적이지 못했어요. 그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워낙 국제적으로 큰 뉴스다 보니까 삼성이나 우리 정부나 이런 데서도 또 막 항의라고 막 하기도 참 뭐 할 정도로 공개하지 힘이 못했어요. 되는데 하여튼 저는 객관적이지 못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갈렸어요. 이란 핵협상은 조금 뭐랄까 정치적 타당성과 관계가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역시 월지와 미국 사안이니까요. 월지와 뉴욕 타임즈의 보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핵협상 그건 우리 환경 사설에도 다 참 그런 제목을 나듯이 인류 21세기의 참 인류의 진화 뭐랄까 문명 사적으로 아주 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월지는 좀 더 강하게 쪼고 들어가서 협상을 더 했으면 충분히 더 나은 성과를 얻을 텐데 부족한 협상이었다. 그래서 공화당의 주주,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이 주장하고 굉장히 근접한 그런 상황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NIT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다. 잘했다. 이 정도면 꽤 괜찮다. 어떤 정도냐면 표현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협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의 위협을 줄여주는 협상이었다. 예. 그렇게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란 핵협상을 나놓고 요거는 그동안 뭐 NIT가 조금 민주당과 가까웠다. 우리 월지는 공화당 가깝다 하는 그런 게 그대로 진영에 그 진보 보수 완전히 갈렸어요.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월지는 그랬거든요. 요 공화당 주장은 똑같습니다.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면서 오바마 정부를 공격하는 예.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렉시트, 네. 또 이란 핵. 네. 일본은 어때요? 요즘 일본에 뭐 안보법제 둘러싸고 뭐 아사히대 뭐 나머지와 뭐 치열하죠 지금. 일본은 더 극명합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번 비춰보실 수 있나요? 예. 자, 일본은 아시다시피 자위대법 포함해서 예. 그 소위 집단 자위권 관련해서 11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통과됐는데 그 위에 뭐는 뭔가요? 예. 11개 법 적고 제가 정리를 이렇게 예, 해봤더니 아사히 사설이 이렇습니다. 헌법학자, 변호사, 전직 관료를 하면 전직 법제 관련된 예. 일본의 정부 관료입니다 등 이런 여러 전문가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다수의 오만함과 무책임이 극에 달했다. 그런 폭거다는 표현가 있었습니다. 세게 썼죠. 입헌주의에 대한 반역이라는 반역이다. 말까지 했군요. 그래서 뭐 참 아사히답다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강하게 했고 마이니치 같은 데도 심의가 불충분한 상태, 그 정도 톤은 높진 않지만 예. 불충분한 상태로 강행해서 강하게 비난한다. 그리고 조금 규모는 작은 신문이면 도쿄신문도 위헌으로 의심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데 요미우리는요 이거에 대해서 뭐 요미우리가 물론 친아베적이고 예, 상당하는데 예. 요미우리는 제목 보이시죠? 정부 여당은 이제 앞으로 설명 잘하라 이겁니다. 결정을 잘했고 한 결정을 잘했고 그래서 온갖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이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 예, 그렇습니다. 알기 쉽도록 정중하게 개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건 100번 지지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상케이도 여당 단독 관계가 가결 타당하다. 제가 보니까 니온게 이자이가 조금 고민이 됐던가 봐요. 이걸 보고 뭔가 양심적으로 보기에는 좀 지지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예. 그렇다고 문제는 야당이 퇴장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치권이 합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좀 중립적으로 했는데 하여튼 이 일본에서도 이렇게 이건 뭐 진영 논리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언론 전쟁을 보면은 또 몇 건 더 있습니다. 전에 보면 뭐 날짜는 좀 지나왔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중국 같은 이런 보도가 나오면요. 전번에 저우융캉 기억나시죠? 그 예. 말하자면 반부패의 대표적인 예. 사례로 뭐 부인이 여러 명 되고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뭐 부인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예, 스캔들 상대랄까요? 예. 하고 뭐 16조 원 축적했는데 거기에 보도가 나왔을 때 또 이제 월지 같은 데는 물론 그게 잘한 거라고는 할 수 있지만 중국 때리기가 시작되는 그런 일이 나와요. 중국 때리기가 나왔을 때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중국의 인민일보는 드디어 중국에서 이제 정의가 실현되고 법에 따라서 말하자면 참 제대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내보내고 월지 같은 데는 표 재밌는 게 저위용캉의 죄라고는 권력이 너무 셌던 거예요. 그거다. 그래서 권력 싸움이 졌을 뿐이다. 아, 그렇게 얘기했나요? 예, 그렇게 사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냉소적이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는 뭐 그것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월지가 중국을 보는 시각은 어느 정도 또 선진국 보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월지가 필요할 때는 그 미국식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다 적용하고 삼성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다 갖다 대가 재벌이었더니 정치적 연관이었더니 막 갖다 대니까 참 편리하게 가는 그런 예. 오만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글쎄요, 나라마다 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여당지, 야당지, 뭐 진보지, 보수지가 있고 중도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더 극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 적용하자면
그게 저는 우리 보수 쪽에 그 보수라고 표방하는 신문 중에 예. 큰 신문 중에 뭐 말하자면 조선일보 같은 데서 그거를 그 진영을 극명하다 소리가 듣더라도 원칙을 지켜주면은 스탠스를 잘 잡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최근 들어서 예. 중앙일보는 뭐 거의 왼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것 같고 중앙은 이미 한겨레하고 사설을 직접 공유는 아니지만 나란히 비교해가지고 가는 그런 지도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방향도 뭐 JTBC는 완전히 왼쪽으로 갔다고 그렇죠. 봐야 돼요. 그렇다고 봐야죠. 손석희 뭐 대표가 진행하고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조중동 뭐 조동중 대 경향 한겨레 이런 구도에서 중앙은 일단 거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동안 전부터 조동문 문화일보가 비교적 그런 원칙론에 입각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구도라고 말하기에도 아쉬울 정도로 조선이나 이런 데서 사안에 따라서 많이 진폭 있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중심을 못 잡는 거 아니냐. 스윙을 하고 있죠. 예. 스윙을 하고 있는 건지 스위밍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윙이 있습니다. 언론도 자기들이 논조가 있고 문제는 그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장의 여하를 떠나서 팩트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한 사안을 동일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팩트를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하게 될 때 이제 언론이 언론의 사명을 잊어먹게 되는 거죠. 더없이 중요한 지적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팩트는 신성하다. 우리 그렇게 팩트는 신성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팩트조차도 왜곡하려고 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일부 한국 언론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걱정할 만한 사태가 사실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해외 언론들도 워치를 좀 해주셔서 잘 가닥을 타서 해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언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본 헌법이다 그러면 일본 안보법제다 그러면 우리 구미에 맞는 것만 또 갖다 보도를 해요. 우리 언론들은.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해외 큰 사건이 나면 우리에게 맞는 것만 갖다 가져다 보도하는 이것도 사실은 문제죠. 그것도 이중의 왜곡인데. 일본 같은 데서는 지금 대일 관계에서는 그런 게 좀 심하다고 봐요. 대일 관계에서는 대일 그런 게 관계에서는. 특히 심하죠. 예,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정서를 좀 자극하고 악순환이랄까요? 적당히 편성하는 겁니다. 예, 편성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잘 관찰했다가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